라오스 여성들이 자국민 남자와 혼인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머리가 조금 깨어 있으면 나이 차이가 있어도 외국인 남성과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라오스 남성들의 책임이 컸다고 봅니다. 물론 몇백 년 전부터 전쟁에 자주 나가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여자한테로 가서 또 살림을 차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라오스 남성들은 한국 남자들처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월급 통장이나 급여 명세서와 함께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 여성들은 어차피 주지도 않을 남편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냥 조그맣게 벌어서라도 애들 밥 먹고, 애들 옷 입히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용돈 주고, 내가 모터사이클로 태우고 가고 또 집에 데려오고, 이렇게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태국 남성들도 일하는 남성보다 일 안 하는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서 보았을 때. 라오스나 태국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제가 신지식인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여성을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거나, 또는 가정을 꾸리기 전에 동거 생활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연애 기간과 교제 기간이 지난 후에 합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언어도 통하고, 감수성도 서로 교감이 되고, 지성적인 것, 지적인 것, 때에 따라서는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의 발톱을 내놓고 싸우면서 또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한국 남녀들의 삶인데, 그것이 용이치 않은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에를 많이 오시죠. 날씨도 좋고, 물가도 제가 이야기하듯이 저렴하고, 세상 복잡하게 안 살아도 라오스 살기 쉽다 해서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면 바깥을 내다보시죠. 누가 나와 같이 지내줄 사람이 없을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은 SNS 상에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제 낚시질도 시작을 하시는데, 중요한 항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SNS 상이나 앱챗을 따서 만난 여성인데 서로의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도 지내온 것이 없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 옛날부터 우리 그렇잖아요. 여성은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 물론 요즘은 한국 사회나 라오스 사회나 태국 사회에서 정조 개념으로 오매불망 나만 기다려주는 그런 여성 찾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교제한 시간이 4년 7개월이었습니다. 4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알아가면서 합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라미도 태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나름 잘 사는 건데, 그래도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뒤끝 있는 성격과 저처럼 뒤끝 없는 성격. 화나면 열흘 20일 가는 성격과 화나도 2, 3일 안에 풀어버리는 성격. 또 같이 사는 남편이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위로와 위안을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않고 반대편 사람 입장을 설득하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그런 나름의 저하고 성격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냥 져주면서 이해하면서, 아유 나이 차이가, 아유 내가 먹은 나이의 절반 이상 차이 나니 그래 딸처럼 같이 산다 생각하고 이해를 하지요. 대부분 한국 남성들이 여기 와서 라오스 여성을, 젊은 20대가 와서 라오스 20대 만나서 사는 거는 잘 보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태국에서도. 주로 뭐 40대가 와서 20대랑 살고, 50대가 와서 20대랑 살고, 60대가 입국하셔서 20대랑 살고, 70대가 오셔서 20대 후반이랑 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만난 지 첫날 이튿날도 안 돼서 몸을 허락하고 동침한 그 여자라면 나한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남성과, 그 전에 많은 남성과 그냥 원나잇식으로 그냥 들어와서 몸 주고 마음은 안 주고 돈은 가져가는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좋은 여성을 고르고 만날 수 있는 법은 나름 말이 안 통하더라도 오래 시간, 교제 시간을 갖고 만남을 갖고 서로의 알아가 보면서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사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여자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고 30살 차이가 나는데 정말로 전생에 내 인연을 오늘 부처님이 억겁의 세월 속에 연을 이어줘서 만났다 생각하고, 나는 이 남성이가 헌신적으로 부창부수 여필종부 남편의 뜻을 따라서 아이 낳고 현모양처로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100이면 100명도 아닙니다. 빨리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라오스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한 달 월급 이상이 아닌 최소한 3, 4개월 월급을 한 달에 뽑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 친정 식구들, 내 어린 동생들, 내가 또 전 남편과의 낳았던 내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거의 93%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엔티엔도 그렇고 치앙마이에서 합법적인 부부로 혼인신고 잘하고 자녀 낳고 잘 사는 분들 계세요.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나? 충분한 교제의 시간과 알아가는 과정을 충실히 소화해내고 열매를 맺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언어 소통은 안 돼도 서로 눈빛만 보고 얼굴 표정만 봐도 기분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다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비엔티엔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대하기가 참 편하죠. 남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덜해요. 저랑 비슷한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의 여건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뭐 세부적으로 뭐 가정사라든지 자기 속사정 이런 거는 해외 살면 서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이야기해도 좋을 게 없거든요. 좋은 관계 속에서는 그게 미담으로 남지만 조금 벌어지거나 틀어지는 사이가 되면 험담이 돼서 화살로 돌아오는 것을 해외에 오래 사신 분들은 너무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오신 분들이 상당한 전장터에서나 요구되는 속전속결의 정신과 필승의 신념으로 여성들을 만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전속결로 나한테 들어와서 하루 이틀 만에 같이 살고 있는데 뭐 때 되면 전화기 들고 저쪽 갔다 이쪽 갔다 피해 다니면서 통화하고 뭐 메시지 보내고 통화 중일 때 말 걸면은 아무런 그 두 가지 일을 못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얼굴색이 노래지고 이런 것을 봤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 내보냅니다. 왜? 앞이 훤히 보이거든요. 갈 길이 환히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 막다른 골목으로 또는 추락하는 낭떠러지로 가는 그 방향의 길을 택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제가 영상에 가장 많이 한 얘기,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마세요. 인연은 따로 옵니다.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들어와서 뭐라카하고 뭐 일주일 있다가 돈 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한국 남성들을 많이 만났거나 또는 다른 외국 남성들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돈 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요 정도 시간 지나면 돈 준다. 안 주면 내가 받아낸다. 작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직업군을 나눠보면 평범한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유니텔 본사에 근무했다거나 라우텔 본사에 근무했다거나 뭐 알리안스 보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거나 뭐 백화점에서 종업원으로 오랜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뭔가 유흥업에 가까운 쪽에 유사한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달이 빨리 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정론이고 이게 정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마음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요, 태국이나 라오스 역사 이야기도 해보고 부처님 이야기도 해보고 주변 국가들의 물가 경제 이야기도 해보고 뭐 아직도 아세안 정상회의 정상들은 끝났지만 지금도 국방부 장관 차관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뭐 라오스의 이야기, 라오스의 뭐 폭탄이 월남전 때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라오스는 왜 지금 바다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라오스는 왜 인구가 적은지, 라오스는 왜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 불교를 국교로 믿는 국가가 되었는지, 빠뚜사이에 있는 빠뚜사이 건축물은 누가 준 것으로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안 올라와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콘텐츠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오로지 유흥, 국제결혼, 애인 구하는 거 와서 싼 값으로 놀고 먹기 좋은 콘텐츠로 발달을 시켜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뭐 여기 왔는데 뭐 예쁜 집주인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늙은 여주인이 나를 애인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과 사업해보면 돈을 다 댄대요. 투자한대요.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영상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순수한 제 고유의 콘텐츠, 여행 콘텐츠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이야기가, 저도 유튜버니까 구독자님이라든지 조회수가 많이 올라와야 구글에서 AI가 인정을 해가지고 노출 지원도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이야기 꺼내다 보고 그 주제거리를 찾다 보면 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도
듣는 분에 따라서 도움이 조금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좀 정상적인 라오스의 그 영상들이, 저는 그 EBS 교육방송 다큐멘터리 콜라 다큐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 동남아시아에 많은 그 영상들이 있어요. 뭐 역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국가에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하고 비교해서 왜 이들이 낙후되었는지, 이런 거 좀 발전하면 좋은데 항상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라오스를 오시던 태국 치앙마이를 가시던 방콕 파타야를 가시던 푸켓을 가시던 그곳에 도착하셔서 먼저 목표를 이루려고 덤비시지 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볼 컨트롤하고 경기장 룰을 알고 내가 뛰어들어가야 될 필드의 지금 사정이 여기는 안 좋고 여기는 아주 지금 뭐 그린 페어웨이 잔디가 좋구나.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숙지하시고 목표에 다가선다면 실패하는 확률이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와 우리 라미에게 우리 세 식구 살아가는데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